안녕하세요. 일라이영입니다. 이 채널은 마음이 지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살다 보면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여전히 저릿하고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 용서를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회복의 과정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어쩌면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자유로워지기 위한 마음의 결정일지도 몰라요.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우리는 종종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올리곤 하죠.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분노뿐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과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슬픔이 숨어 있어요. 저 역시 그런 감정을 오래 품었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사람이 깨닫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끊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죠.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미움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움은 상대를 향해 던진 돌이 아니라 내가 쥔 채로 견디는 돌이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내가 놓지 못한 감정이 결국 나를 다치게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 하루가 무너지고 그 사람은 잊었는데 나만 여전히 아픈 그런 순간들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만 그 미움 속에 갇혀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구나. 우리는 종종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잊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가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일, 그게 진짜 용서의 시작이에요. 데즈먼드 투투 주교는 용서의 과정을 4단계로 설명했어요. 상처를 바라보고, 진실을 말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새로이 관계를 맺는 일. 그는 말했죠.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다. 그 말을 떠올리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선택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에 대한 여정이에요. 이제 마음의 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자리에 따뜻한 숨을 한번 들이켜 볼까요? 그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니까요. 우리가 미움을 오래 품고 살아가면 결국 내 어깨가 먼저 굽어요. 그 돌을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나를 위한 일 아닐까요? 예전에 우연히 한 강연을 본 적이 있어요. 분노의 뇌과학이라는 주제였는데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상대가 아니라 내 몸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공감이 되었어요. 나는 분명 누군가에게 화가 났는데 그 화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자신에게 독을 조금씩 먹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래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그 화는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고통을 관계 속에서 오는 오해로 설명했어요. 그는 말했죠. 타인의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곧 자유다. 그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그 안에 따뜻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용서의 출발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이에요. 상대가 변하든 말든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강연 속 한 문장이 잊히지 않아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놓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용서는 결국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용서란 타인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건 아직 놓지 못한 미움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용서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니까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말하죠. 그래도 상처는 남잖아요. 맞아요.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상처의 기억이 아픔으로만 남을지, 이해로 남을지는 내가 그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심리학자 다니엘 시겔은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친했던 친구와의 오해로 관계가 끊겼던 적이 있었죠. 오랫동안 그 친구는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강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위로하는 일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고 미숙하고 상처에 서툴렀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를 용서하기 전에 사실은 그때의 나를 먼저 용서해야 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미움이 줄어들었어요. 기억은 여전하지만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어요. 트라우마 치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사건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새로운 의미로 다시 엮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어요.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용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미의 선택임을 알게 돼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품은 나를 성장시키는 힘. 그게 진짜 용서예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쯤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잊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덜 흔들리면 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 부릅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이죠. 상처가 깊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명강사는 말했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상처받은 아들이었겠구나. 그 말을 듣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이해의 순간 상처의 모양이 바뀌어요. 파스칼은 말했어요.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상처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상처를 없애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죠. 용기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마음이다. 용서는 바로 그 용기에서 시작돼요. 그래, 그때 나는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 한마디가 회복의 주문이 됩니다. 용서란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일.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일이죠. 루이스 스메즈는 말했어요. 용서는 감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다. 그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미움 속에서 등을 돌렸던 나와 다시 마주하는 일,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저는 용서를 이렇게 생각해요. 용서는 삶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 그때부터 세상이 조금 달라 보여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웃는 순간, 그건 타인을 용서한 게 아니라 미움 속의 나를 구해낸 순간이에요. 스피노자는 말했죠. 자유란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용서는 이해의 결과이고 사랑의 회복이에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나를 위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은 내일을 살아갈 힘으로 이어질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